2025년 9월 14일 위험정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위험상 그대로 동일합니다. 큰 건 없고요. 지금도 그냥 이렇게 가다가 잠시 내려가고 또 올라가요. 고점놀이를 계속 하는데 고점 갱신하면서 꾸역꾸역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. 급락이 나와야 되는데 이 급락이 언제 나올 거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. 지금은 나와봤자 20% 이내의 급락일 거고 이것도 힘들다고 하겠지만 이거를 또 말아서 올려가지고 부상향할 거고요. 10월이 되면은 이제 연기금의 매수가 나올 수 있는 달이기 때문에 9월에 한 번의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9월의 흐름은 느낌상 다음 주 FOMC에서 금리 인하 끝나고 난 다음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. 일단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. CDS는 19에서 18로 떨어졌고요. 주가 부양 의지가 대통령이 나왔기 때문에 나오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금리가 4가 깨질 수 있습니다. 이거 대출평 금리고요. 신용시장이 가장 우려된다라고 하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. 골드만삭스. 그 다음에 신용대출의 50%가 중저신용자, 인뱅은 이제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고요. 이제 신용이 별로 안 좋다는 거죠. 그 다음에 1억 상회도 머니무 없고 그냥 그대로 운영합니다. 자금이 돌아야 돌지 아니면은 그 정도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최저신용자 카드로는 대출 15.9%, 이거가 신용대출, 부실 대출을 막아주는 건데 이거 만약에 풀면은 저는 그때 클린턴 대통령이 돈 풀어준 거랑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것 같거든요. 다시 리스크가 커집니다. 왜냐면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. 돈을 빌려갈 때. 이 정책은 그렇게 썩 좋은 정책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다음에 코스닥에 살아야 벤처가 사는 게 맞고 상장 기업, 혁신 기업들 상장하게 하는 건데 혁신 기업 상장인 것 중에 성공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누구냐면 쿠팡입니다. 근데 쿠팡이 이제 뿌려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가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미국에는 이제 혁신 기업에 대해서 지분을 나눠가지고 서로 성장하는 게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좀 독점으로 가서 새로운 혁신으로 성장하는 그런 기업은 없는 것 같아요. 회사를 만들고 오히려 어, 다른 걸로 하기보다는 자기의 그룹 색채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. 이게 좀 안 좋은 것 같아요. 혁신 성장이 되려면 그런 것들을 넘어서야 되는 것 같습니다. 우리나라가 중장기로 성장하고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려면 하나의 업그레이드가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고요. 건설 부동산 경기 침체에 공공택지가 해약이 됐답니다.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고, 그다음에 햄센 리바트. 왜냐하면 지금 건축 쪽은 다 무너져 있는데 내년도 아마 본예산이 하고 집행이 돼야 돼요. 그래서 내년 이후에나 경기가 돌아올 수 있을 것 같고,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미국이 올라가니까 우리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. 고용 실크는 있고요. 금리 인하는 필요하죠.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. 근데 물가 지표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괜찮고요. 근데 목재값이 24% 폭락했다는 건설경기 침체. 미국이 추가로 건설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. 이것도 충분히 포화 상태가 되면 더 짓지 않습니다. 돈 많은 사람은 굳이 지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은 돌 것 같고요. 미물가는 예상치 보호하고 내주 금리 인하 될 거다. 어느 정도의 폭이냐가 중요한 거고요. 일본은 금리 인상의 조건인데 기본적으로 올 연말이나 내년 1월, 그 다음에 10월에 이르면 인상이 가능하다는 시그널이 나오기 때문에 얘는 시장이 좋고 얘는 시장이 나쁩니다. 그걸 꼭 기억하시고 시장 대응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기본적으로 이제 관세가 대부분에서 돈을 환급을 하게 되면 1,390조 원이 됩니다. 이게 좀 힘든 거고요. 법이 이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 법이 만들어지면 이제 가능할 것 같고요. 그럼 약간 시기적으로 조정이 될 거고, 그 다음에 안에 내분이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정치적 불안이 나올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이런 것들, 비자 문제도 이제 트럼프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우리나라한테 긍정적이지 않냐가 나올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스테이블 코인 시지, 코인을 이제 강하게 밀었죠. 그러니까 이게 한국도 대응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이것도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그 새로운 위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저는 보거든요. 장기적으로는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시면서 대응을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이번 주 위험 점검이고요. 전반적으로 위험은 많이 해소됐기 때문에 고점 돌파가 일어났는데 다음 주 금리 인하 이후에 또 오르는지를 여러분은 확인하셔야 됩니다. 어차피 7대 3의 비율로 저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익을 실현하면서 7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시장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. 이번 주 위험 점검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